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70번째, 170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글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 자체로는 쓰지 않지만 중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상당히 자주 쓰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성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이 글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예전에 이것도 한번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 이 글자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배정 한자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회복할 복 다시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복할 복 다시 부라는 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두 인변이 있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글자를 빼더라도 이게 회복할 복 다시 부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이 글자가 간체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굳이 분석을 한다면 뜻 지자에 뒤쳐져 올 치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자는 뒤쳐져 올 치자죠. 아이고, 이렇게 산마이그로요. 이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쇠자인데 사실은 둘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뒤쳐져 올 치, 뒤쳐져 올 치, 천천히 걸을 쇠입니다. 어쨌든 걸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무언가 그냥 일반적인 걸음보다는 좀 천천히 걸어오고 잘 못 걷거나 뭐 발을 질질 끈다던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글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 글자가 더 본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또 원형인 또 다른 글자를 표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은 이 글자도 중요하지만 이 글자를 활용한 구성자, 모양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이 글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할 복, 다시 부자. 갑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래 거는 제가 그죠? 천천히 걸을 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발 지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자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지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 갑골문의 이것, 그다음에 금문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크게요. 첫 번째는 이게 마을이나 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시 왔다가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허신과 기존의 일반적인 학설이고요. 또 하나의 설 중에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물론 여기는 이거 손풀무이지만 이 풀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풀무. 물론 이건 손이죠. 손풀무. 그죠? 대장장이들이 아니면 아궁이의 열을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발풀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발로 밟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람을 불어넣다 혹은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러니까 뭔가 반복된다. 그리고 계속 밟아야 되죠. 계속 한 번만 밟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다, 반복한다, 다시다, 뭐 들어갔다 나온다, 돌아간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왔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둘 다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것을 원래 있던 집으로 아니면 성으로 다시 되돌아가다의 성으로 봐도 되고요.
아래가 어차피 발일 테니까요. 또 하나는 풀무지를 발로 밟아서 풀무지를 하다, 발풀무를 밟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중에 모양자를 설명할 때나 이럴 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설문해자에는 이것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점이어서 잘 보면 이거는 궁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궁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소전을 보시면요. 어쨌든 성으로 다시 돌아가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문해자를 편찬했을 때의 허신은 이 두 글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상태죠. 소전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장소로 내가 돌아간다 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를 보실까요? 이 글자는 칠정자입니다. 물론 그냥 정자도 됩니다. 발이 어느 지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러 정벌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모처럼 생긴 둥글둥글 생긴 이거는 마을이나 성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글자는 고을읍자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쉰다. 편안한 안자에 여자 여자와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곳, 우리 고을, 우리 마을이다 라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을읍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발을 정자에 갑골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을읍자입니다.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마을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벽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무언가 장치가 있어서 좀 더 큰 곳이긴 하지만 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발자국을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이거는 버금 아자의 갑골문과 금문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버금 아자, 둘째를 나타내는 버금 아자입니다. 이게 왜 버금 아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 글자와 물론 여기는 지금 이쪽 부분은 좀 생략됐지만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문자학을 전공했다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무가 될지 아니면 성으로 돌아가는 발자국이 될지 그런 발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문해자 대서본회에 근거해서 허신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옛날 길을 걷는 것이다. 옛날 길로, 그러니까 한번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트딕, 그죠? 한디엔에서는 이거를 뒤쳐져올 치가 아니라 천천히 걸을 쇠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문을 좀 보아도 할문해자를 보아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죠. 이게 어차피 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걸을 치, 발을 절면서 끌면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말합니다. 그거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글자, 왜 이 글자 갑자기 나왔느냐? 원래 원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의 원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복자죠. 이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술병을 나타내는 이 복자도 사실은 서로 다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이나 부가 대략적으로 음을 나타낸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글자여야 하는데 이게 약간 줄어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천천히 걸을 치자가 붙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기준으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특이한데요. 이게 방이고 이게 륙이니까 뮤
이런 표 네,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반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허신의 설명 이렇고요. 예, 그 단옥제의 주석에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옛날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다. 옛 길을 걷다는 뜻이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조금 걸을 척자, 두인변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걸을 척자의 부수 같은 경우는 네, 에는 이런 글자도 있다. 그렇죠? 이미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글자이지만 네, 이미 이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도 네, 이 다시 부자, 회복할 복자가 유행을 하고 반대로 이 글자 있죠? 원래 그 글자였던 이 글자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고자인 이 글자들은 네, 모두 다 점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옥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행을 하고 더 살아남았고 이 글자는 네, 폐해서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이게 좀 의심스럽다 아니면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좁은 거를 척자의 부수가 있는 이 복자, 그렇죠? 예. 는 아마도 곧 훗날, 그렇죠? 이 글자가 생긴 다음에 네, 획이 하나 더 늘어나서 생긴 것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주석이니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글자였는데 네, 이 글자의 가다의 뜻이 다시 가다의 뜻이 강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조금 거를 척자를 한 번 더 넣은 거죠. 실제로는 이 글자도 가다, 이 글자도 가다이기 때문에 중복일 수 있지만 어쨌든 훗날 이게 더 더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신과 단옥제는 이것을 어디론가 다시 가는 네,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풀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럼 회복할 복 다시 부자의 이체자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 글자는 아까 네, 여기에서 보았던 그것이죠. 어디론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 되겠죠. 반복의 뜻도 되는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왕복의 뜻도 될 것입니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간 모양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실까요? 회복할 복 다시 부자 네, 똑같습니다. 음과 훈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것을 복이라고 읽을 때도 있고 다시일 때는 부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만 네,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회복할 복 다시 부자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걸을 조금 걸을 척자가 네, 근문에는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다시 돌아간다의 뜻이기 때문에 회복하다의 뜻도 되고요. 네, 몸 상태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부자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풀무로 해석하면 그렇죠? 네. 원래 상태로 이렇게 빵빵해져서 회복되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발로 풀무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자도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모양자를 보실까요? 그 다음 모양자는 덮을 부 다시 복자입니다. 사실 이 글자도 어떻게 보면 다시 복자 위에 덮을 아자가 있는 것뿐이지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다. 하지만 덮다라는 뜻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덮다. 어디를 뚜껑을 덮다 할 덮다가 됩니다. 물론 뚜껑을 덮는 것도 원래 없던 것을 뚜껑을 다시 덮어놔야 되죠. 여기 뚜껑이 있는 곳은 물건을 빼낸 다음에 다시 덮다 해서 다시의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그 다음 글자는 밟을 리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소전은 이렇게 생겼지만 예전 글자체를 좀 더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배에서 배를 밟고 물건을 건네주는 그런 모양을 본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검이 그렇죠? 다시 뭔가 집신으로 밟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예외적인 경우로 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배가 있지만 배 주자가 있지만 어디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앞 전자와 비슷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예외다. 하지만 확실히 이 글자는 들어있죠. 지금 형태가 변했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배복자입니다. 배복자. 왜 배복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배 같은 경우는 안쪽에 물론 예전에도 뭐 해부학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겠지만 배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배 안에 무엇이 많죠? 구불구불한 창자와 내장이 한꺼번에 많이 그렇죠?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배복은 어, 우리 장기 중에는 가장 무언가 이렇게 돌면서 장자나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배복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이제 풀무로 생각하면 풀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바람을 불어서 그렇죠? 하는 거죠. 장기 중에 바람을 불어서 배가 아무래도 홀쭉 들어간 것보다는 모든 사람의 배는 조금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볼록 이렇게 부풀려져 있죠. 배 같은 경우는. 그래야 장기도 보호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풀무로 보아도 무언가 말이 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풀무처럼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부풀려져 있는 듯한 장기다. 그래서 배복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참고로 이 중국에서는 배복 말고 배두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씁니다. 이 흑도자 같은 경우는 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양을 본땄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장기 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왔겠지만 배만큼 이렇게 볼록 흙 더미처럼 올라와 있는 장기는 배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배복자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내장까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보면 배두자, 중국에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배 바깥쪽의 형상을 보고 만든 글자가 배두자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뚜즈라고 하면 이게 배를 뜻합니다만 물론 안쪽, 바깥쪽 다 뜻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간자의 경우는 좀 바깥쪽에 치중되어 있고 이 글자는 안쪽의 내장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다. 하지만 그 구분은 명확하진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 글자가 돌아오다, 뭐 뭔가 그렇죠? 안에 겹쳐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바람을 부는 풀무처럼 볼록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도 사실은 이 글자도 원래 이 글자와 같은 글자 혹은 이 글자와 같은 글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비슷합니다. 이거는 옷 의자가 있죠. 그러니까 옷을 하나 둘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입거나 겹쳐서 쌓아놓는 것을 겹칠 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풀무로 본다면 풀무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옷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겹쳐 있는 이런 것을 겹칠 복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향기 복자도 재밌습니다. 향기가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처럼 온 사방에 퍼져서 그렇죠? 향기가 나는 걸 말하고 이런 풀무로 생각한다면 꽃에서 향기가 이렇게 폴폴폴폴 공기가 이렇게 풀무와 바람을 불듯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 형상을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기 복자에도 이 글자가 들어간 것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글자는 강팍할 팍자입니다. 이 글자는 따로 소전이나 뭐 갑골문 금문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건 강팍하다, 괴팍하다 할 때 팍자인데 우리 보통 팍으로만 읽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도 되지만 이거는 보통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까다롭 건 고집스럽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풀무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다시 복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글자부터는 뭐 그냥 상상의 나래를 맡기시면 되는데 전복 복자에도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거할 때 복자였으면 더 확실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보거할 때 복자는
뭐 이런 글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글자나 뭐 아니면 이런 글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런 글자는 일단은 제가 발견하진 못했고, 네. 이 전복이라는 거는 네, 조개과를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복을 말합니다. 조개 중에 조금 가격이 있는 조개이죠. 네. 그래서 온전할 전자에 복자서 전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전복과의 조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전복이라고 한다. 예,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전복이라는 글자는 중국에서 쓰지 않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 포자를 많이 씁니다. 절인 물고기 포거든요. 무슨 어포할 때 포자인데 이게 전복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더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러면 보거할 때 이렇게 부풀어 있는 빵빵한 보거,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 보거는 어떻게 쓰느냐? 따로 보거의 뜻은 없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 재밌게도 바다의 강의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부풀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한 것 같습니다. 하돈이라고 하고 우리도 하돈은 빵빵한 생선, 물고기 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는 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아쉽게도 보거할 때 복은 아닌데 이게 빵빵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보거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연관성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전복 복이 옛날에 보거라고 하면 이게 전복을 뜻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거라고 하면 우리 그 생선, 물고기를 얘기하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찾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복 복자도 알아보았고요. 솥복, 솥부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솥복에 보면 이런 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좀 보면 저는 보고할 때 복자도 될 것 같은데 왼쪽에 그렇죠? 네, 이 글자도 됩니다. 이 글자도 아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솥이 가마솥 같은 건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뚜껑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쇠금면을 넣어서 솥복, 솥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바퀴통 복자도 있습니다. 차여와 차축을 고정하는 나무 복토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발음에서 왔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납작 엎드린 토끼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바퀴통 복이지만 발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왼쪽에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다시 복자가 들어간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양자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할 복 다시 부자는 옆에 천천히 걸을 아니죠. 조금 걸을 척이죠. 죄송합니다. 조금 걸을 척자가 들어간 같은 글자 회복할 복 다시 부와도 관련이 있고 덮을 부 다시 이것도 다시 복자로 읽기도 합니다. 덮을 부 다시 복의 이 복자라고도 연관이 되고요. 배 복자와도 연관이 되고요. 또 겹칠 복자도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세 글자 연관이 있고 이 글자까지도 보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복자, 부자가 들어간다. 향기 복자도 말씀드렸죠. 뭔가 폴폴, 그렇죠? 향기가 사방으로 왔다 갔다 풍긴다. 혹은 풀무지를 하듯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강팍할 팍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렇게 고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고집스럽게가 됐는지는 글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요? 어쨌든 강팍할 팍에도 이 글자가 들어간다. 아니면 마음이 계속 똑같은 마음이 계속 겹쳐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겹쳐져서 굳게 뭉쳐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글쎄요. 마음이 겹쳐 있다. 그것도 강팍할 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집스러운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 글자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른 글자에 비해서는 뭔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설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복할 복 다시 부자 중국에서는 후라고 발음을 하고요. 복이나 부와 같은 발음은 따로 없습니다.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도 후라고 발음을 하고요. 물론 광동어는 좀 다르겠죠. 대신 여기에 글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천천히 걸을 치와 네, 뒤쳐져 올 치와 천천히 걸을 쇠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이 폰트를 보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후크나 무크 정도로 발음을 하는데 후는 뭐 가에로 돌아가다, 모토노 미치오 이크 원래의 길로 돌아가다, 히키카에스 이것도 돌아가다이기 때문에 이 글자와 아까 말씀드린 이 글자가 서로 통한다라고 일본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만 설명드리고 단어 설명은 따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후라고 발음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글자는 두 글자에 대한 간체자로 중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올 복자 이 글자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종후라든가 후시, 중복이라든가 복습이라고 할 때는 또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에 대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이 글자에 대한 그러니까 간체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글자에 대한 간체자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글자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겹칠 복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사, 복잡이라고 쓴다던가 후시에 복사, 물론 후인이라고 해서 그 카피 있죠? 복사기 할 때 그 복사로 많이 쓰지만 그럴 때도 사실은 옷의를 변을 넣어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이 글자로 통일해서 간략하게 발음도 똑같아요. 성조도. 그래서 복잡, 복사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써버린다. 심지어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덮을 복자도 일부 이 글자와 통용되는 부분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음도 구분하고 뭐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냥 이 두 글자를 아예 이 글자 간화자 하나로 통일시켜서 쓰고 있다. 중국 대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 부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외워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반복이죠. 부로 읽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수복, 서울 수복할 때 수복입니다. 회복하다 할 때도 회 이렇게 쓰죠. 물론 이거 말고 이런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회복할 때 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복으로 읽고요. 우리 복수할 때도 복이죠. 되갚는 거니까요. 다시. 그다음에 복구할 때도 쓰고요. 복창. 다시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는 거죠. 복창하는 것. 복구.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얘기고요. 부로 읽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주로 두 가지 단어에서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건 복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이 두 개 빼고는 거의 쓰는 일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부흥, 문예 부흥할 때 부흥 정도만 외워두시고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밖에 있으면 또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글자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냥 푸단이라고 해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남방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북방에는 북경대학이 있다면 남방에는 이 푸단 대학이 있죠. 중국에서는 명문대학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우리는 복단대학교로 많이 읽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중국어 병을 활용해서 푸단대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다시 빛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단으로 읽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복단대라는 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부단으로 다시 읽기라는 건 바꿔서 읽기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복단대라는 경우는 1905년에 개교를 한 역사가 꽤 있는 대학인데요. 상서에 보시면 상서에 서경에 보시면 우화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월광화, 그렇죠? 이게 단부단해, 그렇죠? 1월에 빛나고 화려함이, 그렇죠? 이게 밝음이
또한 밝고, 그죠? 또한 밝다. 밝고도 밝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밝고 다시 밝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부로 읽어서 복단이 아니라 부단으로 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고 저는 그 주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부할이나 부흥에 비해서 부단을 우리가 따져서 쓸 그런 겨를은 여력은 없다고 봐야죠. 부할이나 부흥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70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중국에서 간체자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시 부, 그렇죠? 그다음 회복할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도 좀 길었네요, 그렇죠? 조금 더 간략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이 글자에 대한 간략본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제작하고 공유하고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글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풀무로 보느냐, 발풀무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돌아가야 할 그런 장소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자원의 풀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다의 뜻으로 왜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모양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신다면 이것 글자와 관련된 모양자도 아마 자연스럽고 좀 더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자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해설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